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기의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4개 조항이 담긴 공동 성명에 합의했는데요. 북미 정상의 만남이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먼저 오늘 정상회담 총평부터 좀 부탁을 드릴까요? 우선 대단히 이제 미래를 앞을 봐야지 현재 상황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미래지향적이다. 일단 그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해봅니다. 현재 현 상황에서 합의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조금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비핵화 CVID에 대해서 합의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볼 경우에 우리 한국의 입장에 봤을 때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좀 생각할 시간이 올 것 같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예측이 안 맞기를 바랬는데 사실 그때도 예측이 맞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앞으로 그래도 조금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럴지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계속 그 미북 간의 관계가 이제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속에서 또 희망은 있으니까 일단은 그 점에 일단 기대를 걸어봅니다. 네. 봉 의원님은 총평 어떻게 좀 하고 싶으세요?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이제 미북 간의 첫 번째 정상회담이고 하지만 긴 프로세스 중에 처음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도 양국 정상들이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논의하겠지만 요번 한 번 첫 번째 정상회담만 본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완승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좀 이렇게 극찬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똑똑한 협상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완승을 거뒀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자인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아직 그것을 깨달았는지 그것은 나중에 시간을 두고 저희가 봐야겠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고 두고 봐야 된다. 두고 봐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안보보좌관이 계속 북한 측과 북한의 비핵화 진행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점검을 할 테니까요. 거기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은 왜냐하면 합의문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요. 북한 측이 이번에 부담스러웠던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큰 성취를 거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완승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이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액면 그대로 합의문 자체만 보면 사실은 미국은 얻은 거는 전쟁 실종자 유해 발굴 그거 한 가지 얻은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미국이 다 들어주는 체제 보장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는 거죠. 국교 정상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까지 다 일단 수록을 해놓고 추상적이지만 해놓은 상태라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나마 희망을 걸고 기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이야기한 것처럼 단독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을 했다. 비핵화의 의지와 그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을 했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이면 합의라도 있었으면 그거는 제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되어 있는 합의문 가지고는 크게 처음에 당초에 예상하고 기대했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정상회담을 받고 나는 25년 동안 했던 그런 지도자와 다르다. 25년 동안 북한을 속았던 기존의 지도자와 다르다라고 했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어서 이 합의문 자체로 봐서는 네.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예, 저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적응할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백악관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네. 또 평양을 방문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국 정상들 간에 이 합의문에 나온 것 이상의 어떤 합의가 있었는데 예. 네. 북한이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또 최대 압박 정책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는 여러 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완승이었다 하는 것은 예. 미국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미국이 시험에 떨어진 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날까지 CVID를 폼피오 국무장관이 강조를 누차했습니다. 네. 예. CVID에서 특히 V, 사찰 검증이 필요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합의문에는 CVID에서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 완전한 비핵화가 있지만 네. 잘 읽어보시면 사망에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석 가능한 것의 근거가 4.27 판문점 선언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근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용어 사용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게 모호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냐 아니면 북한이 계속 주장해왔던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같이 추구할 것이냐, 이 정도 선언에 불과한 것이냐 했을 때 네.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에 대한 정의는 확인은 북미 정상을 기다려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북미 정상이 6월 12일에 있었는데 다시 그 내용에 대한 정의는 4.27 판문선언을 확인해봐라 이렇게 예. 서로 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남북 간에 합의했던 이것을 봐라라고 그것을 믿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 간에 다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마중물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때 남북 정상회담의 그 키워드였거든요. 예. 네네.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 마중물밖에 안 되는 거를 사실은 또 가장 큰 근본 기준으로 삼은 결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건 우리 정부로서도 꽤나 좀 난처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크게 손해 보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웬 이야기냐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더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계속 만나면서 정치적인 업적들을 정치적으로 서로 선전해낼 수 있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그 이슈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예. 탄두를 오거나 ICBM을 해체하거나 등등의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한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을 그야말로 저는 트럼프식의 살람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과정들을 살라미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슈화 시켜내면 예. 정치적으로 어쨌든 중간선거 그리고 재선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손해보지 않는 카드일 거다.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손해보지 않을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데 고스란히 핵위협이라는 압박은 고스란히 대한민국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지혜롭게 앞으로 잘 끌고 갈 것인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VID가 왜 빠졌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단은 시간이 없어서 그 단어를 다 담을 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어떤 위원장이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싱가포르에서 언제 떠났죠? 김정은 위원장 아직 떠나지 않았죠? 아직은 네. 근데 출발하지 시간이 않았죠. 없어서 CVID를 공동성명에 넣지 못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왜 시간이 없었을까요? 시간이 없었다는 거는 그 적절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CVID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속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또 CVID가 오늘 뭐 핵심은 아니었다. 이런 뜻의 발언도 했거든요. 네, 뭐 그러면서 또 이야기했던 게 시종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비핵화였기 때문에 네. 뭐 인권 문제도 조금 했긴 했지만은 어쨌든 많이 이야기 못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끊임없이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인데 미국이 스스로 밝혔던 앞서 이제 봉 박사님 말씀하신 CVID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저께부터 지난주 초에 말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예. 그 판문점에서 실무회담 하면서 이 비핵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안 맞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야, 이게 개념이 안 맞는다는 거는 이게 말을 아무리 갖다 놓고 이야기해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구조가 돼버리는데 네. 야, 이게 실무 차원에서 이렇다는 거는 거의 이 정상회담에서 합의되기 어려운 구조까지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 고스란히 나타났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네. 됩니다. 이 정상회담을 왜 했는지 한번 다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목적은 CVID였습니다. 네. CVID, 북한의 CVID였는데 예. 그것이 시간이 모자랐기 때문에 논의를 하거나 충분히 논의하거나 아니면 공동선언에 명시할 그 여유가 없었다. 이게 저 생각할 때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CVID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그 폼페이오 장관, 존 볼튼 안보보좌관 등등이 계속 누차 강조를 했거든요. 그 전날까지도 네. 의의는 해야 된다. 적어도 사찰 검증까지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이전 정권이 했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미국 측이 스스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CVID가 주 아젠다가 아니었고 또 예. 시간이 없고 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CVID 명기가 무산됐고 어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뭐 시한 등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좀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봐야죠. 네. 어떻게 그 진정성을 실천할 것인가, 보여줄 것인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보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으로 기억될 것이냐, 아니면 실패로 기억될 것인가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 자, 일단은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보면요. 한미 훈련에 대한 부분도 나왔습니다. 중단할 수 있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 매우 비즈니스 마인드라서 안보 문제를 이렇게 뭐 조금 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전히 있어 왔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이번에 여기 주한 미군 또 뭐 사실은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이거 뭐 빼고 싶지만 예. 지금은 아니다. 예. 나중에 빼게 되면 돈 많이 세이브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막 하면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이제 이 훈련은 중단할 거다. 이게 너무 이제 도발적이고 하니까 이 훈련은 중단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전 이야기 매티스 국방장관도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미국 간의 이야기 논의할 사안이 전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거는 그 한미 동맹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필요가 있다면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미국의 대통령이란 분이 네. 한미 동맹 한국과 전혀 상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기자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막 해버린 거죠. 예. 저는 사실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대단히 걱정이 되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을 배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네. 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미 관계를 조율하는데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 말씀하신 이 한미 연합 훈련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봉 의원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4.27 이제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세 번째 2주에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즉 군사적인 긴장이 해소된다면은 한미 간의 연례
군사 훈련도 뭐 축소도 할 수 있고 중단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군사적 긴장이 얼마나 해소되었는가, 군사적 긴장 해소라는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는가, 그것을 저희가 먼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의 위치나 그런 규모, 또 한미 동맹의 성격 등등이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대가로 우리의 안보가 더 얼마나 확실히 확보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네. 이번 공동 선언문만을 본다면은 북핵 위협에 대한 감소는 눈에 띄지 않는데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대한 양보는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밸런스가 지금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한 상태가 되었는지, 아니면 예. 이런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였는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완전하게 한다면은 한국과 일본은 뭐 얼마든지 지원을 하겠죠. 특히 일본은 그런 의사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것이 비핵화 조치, 검증과 사찰에 들어가는 비용이든지, 아니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제 발전 지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니 일본은 벌써 준비가 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고, 예. 네. 한국 입장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역할 분담을 마다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여기서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도움을 과연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룬 다음에 북한을 번영의 길로 이끄는 경제 지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비핵화라는 이제 기술적이고 예. 과학적인 군사적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이 기자회견 내용만을 보면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된다면 비핵화 비용을 한국과 일본이 부담한다 해서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에 의지가 없는데 한국과 일본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을 그런 압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핵화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본이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네, 그 비핵화 비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이 위원님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비핵화 핵 해체하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하거든요, 사실은요. 해체하는 비용은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뭐 유지하는데 30억에서 50억 불 매년 들어갔던 걸 했을 거니까 상당히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을 말하는지 그 이후에 경제 지원인지 일단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앞으로 네.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미국의 세금은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해 미국의 세금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을 이제 계속 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예. 자, 지금 저희가 질문을 드린 부분이 이게 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트럼프 대통령 혼자 기자회견을 했는지 여부거든요. 저도 궁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4.27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이번에 6월 12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큰 성취를 했다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간 것이죠. 예.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그다음에 체제 안전 보장, 그다음에 향후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자회견도 보면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변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상회담 결과 설명에 대해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 북한이 코너에 몰리더라도 그건 합의가 안 됐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석이었고 발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똑똑한 협상가였다는 것이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오늘도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꽤 많이 하거든요. CVID 어떻게 된 거냐, 예. 직접 들었느냐, 뭐 예. 녹음했느냐, 우리 다 이야기 끝냈다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있느냐, 굉장히 그렇게 송구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그 CVID 문제나 그런 것들을 본인이 입으로 해명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극구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해서 대통령을 상대해서도 안 해왔던 일들을 기자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것이었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의 본국에 돌아가서도 이것이 업적이라고 정치적인 업적이었다고 선전해야 되는 건 이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걸 하려면 이제 곧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서로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익은 서로 맞아 떨어진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안 하는 정치적 이익이 컸던 것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정치 이익이 됐던 것이고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을 성취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승리했다고 보는 한 가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좀 시간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비핵화가 한 번에 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런 얘기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어야 되지 않나요? 미국 대통령이 해야 하는 트럼프 게 대통령 아니라?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가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하는 발언같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싱가포르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봤을 텐데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보면서 어떤 걸 느꼈을까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평양을 떠날 때 그 사진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중국이 보내준 747기에 탑승하면서 우리 젊은 영도자께서 그동안 적대 관계에 있던 미국의 순회와 이제 큰 담판을 하러 가시는데 예. 큰 승리를 좋은 결과를 거두고 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떠났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공동 선언문을 본다면 미국 스스로가 만든 기준으로 본다면은 북한 측에 굉장히 유리한 결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싱가포르를 대단히 가벼운 마음으로 갈 것이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과제였던 미국 정상회담, 첫 번째 정상회담을 잘 치렀기 때문에 예. 국내로 돌아가서는 이제는 병진 정책의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그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무력을 완성했고 그렇지만 비핵화에 대한 압박은 어느 정도 해소했고 미국과 관계 정상화의 길을 시작하기로 합의를 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이제는 경제 발전에 총력을 쏟자 이런 메시지를 그동안 불안했던 군부 강경파라든지 인민들 중에 일부를 설득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력을 보여준 젊은 장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힌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머무르고 있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 주변 움직임을 보면 이제 곧 귀국길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들를 가능성, 그러니까 바로 북한으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충분히 가능한 동선이죠. 어차피 이제 베이징에 이제 원래 갖다 놓고 에어 차이나 그 비행기 갖다 놓고 이제 참여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서 예. 네, 충분히 가능한 동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 합의를 보게 되면은 계속 중국이 주장했던 그 쌍계 병행론이 대단히 이제 맞아떨어진 그 해법이 그대로 적용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쌍계 병행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핵 포기와 평화 협정을 동시에 같이 추진하자는 게 쌍계 병행론이었는데 예. 거의 지금 그 공식대로 이루어진 거여서 그래서 반응도 나왔지만 중국이 대단히 지지를 보내고 협조케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런 것 아닌가. 예전에 보면 2년 전 정도에 대해서
이 쌍계 병행론을 중국이 이제 이야기했을 때 미국은 물론 뭐 평화 협정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고 예. 북한조차도 우리가 왜 비핵화냐 우리는 비의 비자도 꺼내지 마라 그럴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네. 중국은 계속 이제 쌍계 병행론을 계속 던졌었죠. 그때는 한 외교관이 물었답니다. 그 중국의 외교관한테 도대체 미국도 싫어하고 북한도 싫어하는데 왜 쌍계 병행론을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 중국 그 외교관이 하는 말이 저 멀리 구멍을 뚫어서 빛을 내놓으면 지금은 막 그 빛을 안 보고 막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 없지만 나중에 정신 차려 보면은 저기 빛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국식 사고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 좀 그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시각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주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숙소를 떠나서 교육길에 오를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 위원장이 이제 베이징으로 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좀 시간이 많이 늦어지다 보니까 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 대답드리기가 어려운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제공한 비행기이기 때문에 중국 베이징을 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중국이 뭐 자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평화 협정 이제 종전 선언 이제 하면서 이제 남북미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중국도 들어갔습니다. 예. 해서 이제 남북 미 중까지 종전 선언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됐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평화 협정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선언은 사실은 그냥 정치적인 그냥 선언일 뿐이고 그것이 문구화에 넣어서 의회 통과되게 되는 이제 되게 되면 조약이 되게 되면 그게 이제 종전 평화 협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단계에 있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되는데 그게 그냥 마냥 좋아할 것 아닌 거는요. 뭐 미국은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마냥 좋아하지 않는 거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 평화협정을 하게 되면 평화협정에서 중요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경을 획정하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국경을 획정하는 것은 남북 간에 지금 꺼져 있는 그 3·8선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중국하고 북한 간에 그어져 있는 국경들도 사실은 재조정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중국이 지금 평화협정을 대단히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마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야기할 거지만 한번 일단은 지식인 사회에서 한번 제가 미리 좀 고민하시라고 던져놓는 이야기인데요. 예. 중국은 네. 이 앞으로 이 국경 문제를 두고 또 신경을 대단히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 평화협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자 지금 세인트 리지스 호텔 앞의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수행원들이 이렇게 지금 버스에 이미 탑승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호를 위한 경찰들, 오토바이를 탄 경찰들의 모습도 하나 둘씩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곧 김정은 위원장이 숙소를 떠나 귀국길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평화 조약에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을 포함시킨 것에 주목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을 끝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쟁은 아무래도 한국 전쟁이겠고요. 예. 그렇다면은 중국을 참여시키더라도 종전을 확실히 하는 그런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 배후에 있다 이런 지적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은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한국 전쟁의 결말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중국의 영향력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태드리면 예. 저는 요즘에 이번에 이 미국 정상회담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까지는 중국에게 외주를 줘서 북한을 압박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랬었고 아니면은 대화를 하게 되면 한국 정부를 통해서 이제 그 한번 거쳐서 만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정부 라인부터 시작해서 백악관 라인부터 시작해서 최고위 라인까지 라인이 이제 접촉 채널이 다 완성이 된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을 곧바로 다른 중재 국가 없이 나설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굳이 중국의 외주 안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이 미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죠.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혈맹이었고 죽어도 떨어지지 않을 관계 같고 둘은 뭐 목숨 걸고 서로를 지켜줄 것 같고 네. 그랬던 그 신화처럼 남아있던 그 두 나라 관계가 예.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두고 중국이 안 달라 하고 우리 이제 북한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 밖으로 미국과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취약한 관계였구나. 그리고 미중 관계가 중국 학자들은 꽤 많은 그런 이야기 해왔던 부분이었는데 예. 아직 일반인 수준에서는 그걸 잘 목격하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그 신화처럼 남아있던 부분이 적나라하게 이번 국면을 통해서 드러났다. 그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과제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